동적 프로그래밍은 큰 문제의 해답에 그보다 작은 문제의 해답이 포함되어 있을 때 프로그래밍 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행렬의 경로 문제가 있는데요. 행렬의 경로 문제는 좌측 상단에서 시작하여 우측 하단까지 내려가는데 해당 경로, 그 위치에서 오른쪽 혹은 아래로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경로의 합을 더해서 그 경로의 합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인지, 즉 그 최대의 합을 구하는 문제를 바로 행렬의 경로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렬의 경로 문제는 동적 프로그래밍을 이용하게 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렬의 경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똑같은 크기의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이후에 특정 위치에서 오른쪽 혹은 아래로만 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먼저 좌측 상단에서는 그대로 1이란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값은 1 더하기 5, 즉 6이란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는 여기서 일로 가는 것밖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또한 오직 특정 위치에서 오른쪽 혹은 아래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또한 6 더하기 10을 한 16의 값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19, 그리고 19 더하기 9를 해서 28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이러한 최적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열도 그대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1 더하기 3을 해서 4가 들어가고요. 4 더하기 8을 해서 12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 더하기 12를 해서 32가 되고 32 더하기 1을 해서 33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먼저 가장 좌측 상단과 첫 번째 해행 그리고 첫 번째 열까지의 모든 값들을 최적의 경로를 최적의 합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동적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동적 프로그래밍이란 자신보다 작은 문제를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작은 문제로 큰 문제로 나아가는 그러한 해결 기법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로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구하려고자 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위와 왼쪽에서 온 두 가지 경로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6과 4 또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최적의 경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이 1과 6 그리고 자신을 거친 이 경로가 바로 최적의 경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6이 4보다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신의 왼쪽과 위 중에서 더 큰 값과 자기 값을 더해서 11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또한 14와 16을 더해서 30이 됩니다. 그리고 30과 9를 더해서 39가 되고 마찬가지로 0과 39를 더해서 39가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자신보다 더 작은 문제를 이용해서 자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왼쪽과 위를 값을 비교한 뒤에 더 큰 값과 자기를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21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37이 되겠죠. 그리고 39와 5를 더한 44를 값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44와 그리고 자신의 값 4를 더한 48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네, 5와 31을 더해서 37이 되겠고요. 그리고 4와 37을 더해서 41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10과 44를 더해서 54가 되고 그리고 54와 5를 더해서 59가 됩니다. 네, 그리고 37과 9를 더해서 46이 되겠고요. 46과 8을 더해서 5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62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처음 문제가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 가는 경로의 최적의 해, 즉 최고의 합, 최대의 합을 구하는 것이 바로 문제였기 때문에 이러한 동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서 바로 가장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가장 우측 하단까지 내려오는데 62의 값이 바로 최대의 합이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62라는 값이 결과적인 답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로 구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렬의 경로 문제를 시어나 소스 코드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기존의 테이블을 그대로 2차원 배열로 옮겨 주었고요. 1부터 다양한 값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배열을 이용해서 최적의 해를 도출하는 함수를 짜볼 건데요. 그 함수가 바로 dp입니다. dp는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의 약자로서 이런 dp 함수를 실행해서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함수의 내부를 보게 되면 이 dp라는 함수는 첫 번째, 먼저 4개의 변수로 넘어온 이런 배열을 그대로 그 최적의 해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똑같은 크기의 코스트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후에 이 코스트라는 배열은 가장 좌측 상단에 그대로 그 기존의 값의 좌측 상단의 값을 그대로 넣어주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서 1이라는 값을 그대로 1로 넣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 첫 번째 행에 관해서는 첫 번째 열에 관해서는 이 i의 값이 변화하면서 1부터 n까지 변화하면서 행을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열에 있는 첫 번째 열의 값은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값과 자신의 값을 더한 값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와 같습니다.
이 4라는 값은 이 1과 3을 더한 값이 되겠고요. 이 10이라는 값은 8과 4를 더한 값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행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값과 자신의 값을 더해서 자신의 값을 도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d라는 것은 넘어온 그 기존적인 그 2차원 배열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코스트는 최적의 경로를 의미합니다. 즉 d는 이 부분을 의미하고 코스트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행과 열이라는 그런 초기 세팅을 마친 뒤에는 바로 이제 다 나머지 부분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보면 자신의 값은 자신의 기존의 값과 그리고 자기 왼쪽에 있는 값과 위에 있는 값 중에서 더 큰 값을 선택해 그것을 더해준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가장 우측 하단에 있는 값을 이렇게 반환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동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한 이러한 TP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실행해서 답을 보면 60이라는 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굉장히 빠르게 답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코드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보다 더 작은 문제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미 구해진 값들, 두 값 중에서 더 큰 값을 선택한 뒤에 기존의 값을 더해서 자신의 값을 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작은 문제, 부분 문제의 합으로 자신의 문제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 기법을 바로 동적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동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이용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 행렬의 경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